따뜻한 냉정. 개만한 사람, 사람만한 개를 찾습니다. 시쳇말 가운데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개만한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다.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고 개가 그만큼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만한 사람이란 곧 개만큼 정넘치고 개만큼 순수하고 개만큼 의리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많은가? 많다는 확신이 들면 그건 상당히 성공한 삶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흔치 않은 경우다. 예컨대 반려견처럼 절대 배신하지 않고 절대 뒤통수 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불멸의 지지와 온기를 보내는 사람을 가족 말고도 열어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변치 않는 의리와 기복 없는 사랑이란 게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그리 흔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평소 엄청난 덕을 쌓지 않는 이상 누리기 힘든 경지다. 가뜩이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웃 간 정이 실종된 이 시대에 개만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날로 늘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던 사람, 가족이 있더라도 없는 이만 못한 사람, 가족과도 행복하지만 더 따뜻한 존재를 원하는 사람, 온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반려 대상으로 택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내 가구의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추산된다. 세 집 중 한 집 꼴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해 보인다. 세 집이 아니라 두 집 가운데 한 집꼴로 개를 키우는 것 같다. 내 경험에서 나온 어림짐작이다. 회사를 휴직하고 미국에서 1년간 지낸 적이 있는데 이웃들 가운데 개를 키우지 않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웠다. 일단 그 나라는 반려동물을 위한 환경 자체가 우리보다 월등하다. 아파트보다 마당을 갖춘 집이 많고 사람 놀이터처럼 개 놀이터가 따로 조성되어 있을 정도로 여건이 충분하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냈는데 길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은 동물과 함께였다. 옆집 살던 미국인 아주머니도 그중 한 명이다.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들도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개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아주머니는 그 개를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해 왔다고 했다. 근육질에 매서운 체구를 가진 경주견 출신이었다. 경견업자들은 그 개를 돈벌이에 이용하다 늙어 기력이 쇠하자 내다 버렸다. 다행히 동물단체에 구조되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었고 거기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는 이따금 그 개를 동네 도그파크로 데려가 마음껏 달리게 해주었다. 경주견 출신인 그 개가 달리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다른 개들을 압도하는 폭발적 스피드와 야생적 에너지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잘 모른다. 그녀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집에 남겨진 개가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아침나절 몇 시간을 쉬지 않고 사람 울듯 울어대는지, 벽 너머로도 그 절절한 외로움과 서름 같은 게 느껴지고는 했다. 듣다 못한 나는 아주머니에게 그 사실을 넌지시 귀뚱해 주었다. 그러나 독신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였다. 그 개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도 미처 체감치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 곡소리는 매일 반복되었다. 평일 오전 8시쯤이면 예외 없이 시작되었다. 아주머니가 출근한 직후부터 오전 내내 이어졌다. 오후쯤 되어 잦아드는 것은 지쳤거나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물론 아주머니가 퇴근한 이후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간식도 먹고
사랑을 듬뿍 받는다. 언제 울었냐는 듯 펄쩍펄쩍 뛰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 행복이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고통을 상쇄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사실 고통을 상쇄하는 행복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고통은 고통이고 행복은 행복일 뿐 상쇄는커녕 어쩌면 행복의 경험치가 고통의 체감도를 더 가중할 수도 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행복을 알게 된 뒤 그걸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란. 어쨌든 그게는 하루하루 상당 시간을 외롭게 보냈다. 물론 아주머니는 그게로 인해 외로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주인이 퇴근하면 날듯이 뛰어오르며 반기던 개였으니 말이다. 아주머니는 그 개를 데려온 이후로 더 이상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건 순전히 개의 몫으로만 남았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반려를 택한 거라면 아주머니는 일단 성공이다. 그렇지만 그 개는 잘 모르겠다. 진정한 반려란 무엇인가? 진정한 동행이란 무엇인가? 어느 한쪽만 외롭지 않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닐 터.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겨진 개에게 사실 어떠한 반려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사람만을 위한 동행이고 반려는 아닌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 개가 아주머니 집으로 입양되지 않고 혹시라도 보호센터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괜한 상상도 해봤다.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많은 보호센터 말이다. 미국의 동물보호시설들은 믿을만 했다. 직접 가보고 느꼈다. 인프라도 좋고 근무 인력도 풍부해 보였다. 우리나라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예산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여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동물보호시설이 신뢰를 잃는 사건도 있었다. 2019년 초 불거진 일이다. 모 동물권 단체의 안락사 논란이 그것이다. 유기견들을 보호해 구조해 잘 돌보는 줄 알았던 단체가 사람들 모르게 안락사를 빈번하게 시키고 있었다. 책임지고 개들을 보호하겠다며 펀딩까지 했건만 그 개들 상당수는 더 이상 이 세상 개가 아니었다. 운영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후원자들은 땅을 칠 노릇이었다. 이런 사건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안락사 사례가 너무 많다. 유기동물은 느는데 그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제반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현실적 한계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맞게 되는 건 강제 죽음이라는 참담한 운명이다. 연간 구조되는 동물의 절반가량이 안락사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못할 짓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동물을 마구 버리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 보호 여건을 확충하는 건 돈이 드는 문제지만 유기 문제를 차단하는 건 꼭 그렇지 않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여기는 인식부터 사라져야 한다. 키우다 귀찮아졌다고 생명을 짐짝처럼 내다버리는 행태가 늘고 있다. 길에서 만나는 유기견이나 길 고양이들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구입한 강아지를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그 어린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게 한 사건도 있었다. 개를 환불 대상쯤으로 보는 시각 자체도 문제지만 화가 난다고 물건 던지듯 내동댕이 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웠다.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기는 사육장들도 마찬가지다. 철장에 가둬놓고 기계적으로 번식을 시키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그런 식의 상업적 생산 자체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루시법이다. 루시라는 개가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걸 계기로 공론화를 통해 법이 만들어졌다. 북미 국가들은
상업적 매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처럼 애완동물 가게에서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보호센터 같은 데서 입양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법 제도와 문화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인구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수요만 급증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고는 병이 들거나 귀찮아지면 내다 버리거나 학대 혹은 방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애완에서 반려로 용어 하나만 바뀌었다고 해서 인식이나 문화 자체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애완이든 반려든 생명을 물건으로 여기는 의식 자체가 최우선 해결 과제다. 사람만 동물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자격 있는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미국에서 지낼 때 종종 거리의 노숙자들이 유기견을 보살피는 풍경을 보았다. 그것도 아주 애틋한 정성으로 말이다. 비록 행색은 보잘것없고 편히 잘 곳, 배불리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거리에 떠도는 개와 일종의 결연을 맺고 온 마음을 다해 돌보고 있었다. 구걸 팻말에도 이 개와 제가 함께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놓았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걸 보고 빵 같은 걸 건네면 그걸 즉시 반으로 쪼개어 개와 나눠 먹고는 했다. 말 그대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풍경이었다. 개를 내세워 동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메마른 생각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게 맞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건 그 개와 노숙자가 외롭지 않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차림은 남루하고 거처는 초라했지만 노숙자와 강아지가 마주보는 눈빛은 충만했다. 어떤 사랑 가족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엿보였다. 그곳에서 눈물 겹도록 아름답고 완벽한 반려를 보았다.